18번, 15번. 자, 13번 했나? 13번 갑시다. 13번은 별표 쳐야 될 문제야. 이거는 봅시다. 자주 나오는 문제고. 봅시다. 우리 비중은 당연히 대칭이동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그랬고, 그 중에서도 대칭이동의 활용이 매년 나오고, 그 중에서 이제 또 그 중에서도 뽑자면 13번이야. 얘가 아주 단골 문제고, 이제는 요즘은 이게 너무 흔한 문제가 돼가지고 잘 틀리지도 않아. 그렇지. 봐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y콜 x가 있어. y콜 x라는 이러한 직선 있지. 그 다음에 2,4. 여기 2,4 a점은 얘들아 고정된 점이지. 얘는 그냥 고정된 점이야.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봅시다. 문제 보면은 b라는 점은 y축 위를 막 움직이고 c라는 점은 y콜 x 위를 막 움직여.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B라는 점은 여기 막 위로 움직이는 애야. 그 다음에 C라는 점도 여기 위를 막 움직이는 애지. 그랬을 때 요 길이의 둘레의 최소값 구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푼다? 이 꺾이는 면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되잖아. 먼저 봐봐. 우리 목표는 항상 뚜렷해. 직선 형태로 만들어야 돼. 이 구부러져 있는 거를 요 면, 그치? 지금 요 면을 중심으로 우선은 Y축을 중심으로 우선은 2,4라는 점을 대칭 이동시켜 볼게. 그러면 대칭 이동시키면 1로 떨어지겠지? 여기를 새로운 점 A'이라고 하면은 Y축 대칭을 하면 X좌표가 바뀌어? 마이너스 2,4로 이동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니?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선대칭이잖아. 그치? 축에 대해서 선대칭을 했으니까 요 길이가 같을 거고 요게 90도야. 그러면 요 두 개가 합동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같다? 길이가 같아. 대응되는 편. 그래서 요 길이 대신에 나는 얘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를 갈아 끼우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꺾였지. 꺾이는 면을 중심으로 얘를 대칭을 또 한 번 시켜볼게. 우리 y는 x 대칭을 어떻게 한다? x, y 뒤바꾸면 돼. x좌표, y좌표를 뒤바꾸면 되지. 그럼 2,4라는 애가 대칭 이동시키면 1로 오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x하고 y를 뒤바꾸니까 4,1로 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를 연결하면은 요 길이가 같겠지. 이번엔 요 길이가 같겠지.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의 합으로 이제 바뀌는 거야. 꾸부정한 것보다는 당연히 무슨 거리가? 직선 거리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길이는 뭐냐면 요 길이야. 요 길이가 최소의 길이가 되겠지. A'과 A 더블 프라임이지. 이거의 길이가 바로 최단거리 답이 되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6의 제곱 36. 그 다음에 2의 세 빼면 2의 제곱 4지. 그러니까 루트 40.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 이게 정답이 되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를 추론을 해보면 B라는 점이 어디 있을 때야? B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지? B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가 이렇게. 이런 경로로 갈 때가 C라는 점이 여기 있을 때. 이런 경로로 이동할 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15번 가볼까? 15번도, 15, 16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 그치? 내신에서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 공부를 너희들이 너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얘들아 한 단원에 할당이 된 양이 있잖아. 그럼 학교생들이 고르는 문제가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 기출로 가장 빠르게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기출로 확장하는 공부 방식이 되게 좋아. 이거 나온 테마, 이거 언저리, 요 유형을 정복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1등급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맞춰야 될 문제를 못 맞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15번 같은 거 볼까? 내가 강조했지 않니? 15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고. 봐. 지금 문제는 뭐냐면, 기본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 이거는 뭐라고 그랬니? 요 기호는 점이 아니라고 그랬어. 그렇지. 요거의 의미는 좌변에 x하고 y가 뒤섞여 있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지? 이게 x좌표, y좌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기본 도형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런 그림이네. 기본 도형이. 저기. 3,2.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되는.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3이고 여기 2. 이게 지금 뭐냐면 기본 도형이야. 이게 기본 도형인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얘를 찾고 싶은 거야. F의 Y 그 다음에 E-X 요 도형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지.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약속을 했잖아. 그렇지? 순서는 대칭이동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판단할 때는 부호가 뒤집힌 게 있는지를 먼저 보고 X하고 Y의 위치가 바뀐 게 있는지 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출발점이 얘야. 스타트가 얘고 우리 종착역이 얘야. 그럼 X하고 Y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잖아. 우선 위치 바뀌어 있지. X하고 Y가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잖아. 그럼 무슨 대칭이 우선 들어갔어? 기본적으로 대칭 이동 중에서는 Y는 X 대칭이 우선 들어갔지. 얘가 들어갔지? 그러면 Y는 X 대칭을 했어. 출발점이 얘잖아.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X하고 Y를 뒤바꾸니까 이런 형태 나오겠지. 1단계. 그 다음에 대칭 이동 또 있지. 또 있지. 여기서 조심해야 돼. 이거를 X좌표, Y좌표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럼 봐. 지금 두 번째 볼게. 우리 종착역이 있는데 X의 부호가 뒤바뀌어 있어. 그렇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무슨 대칭이 들어간 거야? Y축 대칭. Y축으로 접으면 X의 부호가 뒤바뀌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갔냐면 Y축 대칭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Y축 대칭을 하고 나면은 X의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얘를 바꿔야 되는 거야. 이게 X좌표가 아니라고 그랬어. 얘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냐면 F에 Y, 마이너스 X는 0. 이게 되겠지. 됐니? 대칭 이동을 고려할 때는 X, Y가 뒤바뀌어 있는지 혹은 부호가 뒤바뀌어 있는지 그걸 먼저 체크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칭 이동까지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행 이동 갈 거야. 대칭 이동은 끝났어. 이제 우리가 종착역이 얘라고 그랬어. 그리고 평행 이동을 고려할 때 항상 괄호를 열자야 됐지. 그래 실수가 안 나와. 그러면 봐봐. X 자리에 누구 집어넣어야 얘가 나와? 지금 현재 마이너스 X잖아. X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가야 얘 전개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맞니?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나오고 싶어. 그러면 X 자리에 누구 들어가야 돼? X 그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부호가 뒤집어 들어갔잖아.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이 들어갔다. 이게 캐치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 요 빨간 글씨 쓴 것만 우리가 가져오는 거지? 그럼 요 기본 도형을 먼저 Y는 X 대칭 해볼게. Y 콜 X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Y 콜 X지. 이거에 대해서 얘를 접었어. 그렇지. 그럼 1,0은 어디로 가? 0,1로 가지? 그 다음에 3,2잖아. 2,3으로 가겠지. 2,3. 1로 갈 것이고. 얘는 4,0인데 0,4로 가겠지. 네, 그래서 1로 오겠지. 그렇지? 1, 2, 3, 4.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얘가 이런 그림 나오겠네. 그렇지? 여기 4니까 여기다. 이런 그림. 그렇지? 요 파란 그림. 파란 그림이 나오겠지 먼저. Y는 X 대칭을 하면 요 파란 애가 나왔어. 그럼 다음에 걔를 Y축 대칭했대. 이 파란 애를 Y축으로 접었어. 그럼 어디로 와야 되겠어? 얘를 중심으로 접으면 여기가 지금 1로 오겠지? 그러면 요 주황색이 되는 거 아니야? 파란색이 1로 접히니까. 됐지? Y축 대칭까지 했어. 그럼 다음에 얘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럼 얘가 여기 찍히잖아. 그러니까 최종 모습은 여기서 해가지고 요런 그림 나오겠네. 그치? 요런 삼각형이지? 요런 모양 나오겠지? 요런 모양.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찾아주시면 답이지. 빨간색. 정답 몇 번이네? 5번 아니야? 그치. 그래서 15번하고 16번은 중요한 거야. 잘 나와. 할 수 있겠니? 대칭 이동 먼저 판단할 때 부호 뒤집힌 거, X, Y 뒤집힌 거 그거 보시고 대칭 이동 먼저 고려했으면 그 다음 평행 이동 가서 평행 이동은 항상 괄호를 열어야 돼. 그래 실수가 안 나와. X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지를 봐야 되니까. X 그 자리에. 그치? 얘가 나오려면은 X 그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가야지 전개하면 2-X 나오잖아. 그러니까 X축 방향 얼마만큼? 우리가 도형이니까 부호가 뒤집어 들어갔을 거거든. X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 들어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봐봐. 17번 가볼게. 17번 갑시다. F에 얘지? 얘가 이렇게 이동됐대. 지금 뭐냐면 얘가 F에 마이너스 Y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얘로 이동이 됐대. 그러면 얘도 방금 했던 문제 비슷해. 해석합시다. 첫 번째 뭐가 들어갔어? X, Y 위치 우선 바뀌어 있잖아. Y는 X 대칭이 들어갔지. 그치? X하고 Y가 뒤바뀌어 있으면 Y는 X 대칭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 얘를 하고 나면은 요놈 되겠지?
그런 다음에 우리 종착역은 얘니까 이제 두 번째 부호 뒤바뀐 거 있는지 봐봐. y가 부호 바뀌어 있잖아. y 대신 마이너스 y 들어가 있어. 무슨 대칭? x축 대칭.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x축 대칭이 들어갔어. x축으로 대칭 이동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요걸 하고 나면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y, x는 0. 요게 돼. 우리 최종은 얘잖아. 그럼 이제 볼게. 대칭 이동은 다 고려했고 이제 평행 이동을 고려할 건데 항상 괄호를 여 자리에 써. 그러면 y 자리에 누구 들어가야 돼? y 빼기 1이 집어넣어야지. 그치? 여기 이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야지. 전개하면 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평행 이동은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인 거 알 수 있지. 부호 뒤집어 들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2만큼. 됐니? 해석 된 거야? 응, 됐어. 그럼 요거만 우리가 해석이 되면 끝난 거지. 그러면 지금 문제는 2,3이라는 점이 어디로 가냐 이랬어. 최초에 2,3이라는 점이야. 2,3이라는 점이 우선은 첫 번째 y는 x 대칭을 했어. 어디로 가? xy 뒤바꾸니까 이걸로 가겠지. 그 다음에 얘를 x축 대칭을 했어. x축 대칭은 y의 부호 바뀌어야지. 3, 어디? 마이너스 2로 가지. 그런 다음에 얘를 x축 2만큼 y축 1만큼 평행 이동인데 얘는 점이잖아. 점 이동은 정직하게? 그럼 어디로 가? 5, 마이너스 1로 가지. 답이 나왔지. 그 다음에 18번하고 맨 마지막에 보충 문제를 한꺼번에 해볼게. 왜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보충 문제는 좀 어렵단 말이야. 그 18번을 봅시다. 18번. 18번은 우리 마플 시너지에는 있는데 우리 책엔 없어 이게. 그래서 내가 보충 문제를 넣었고 이거를 봅시다. 18번 가볼게. 길 건너는 문제야. 요건 푸는 방법이 있어. 요거를 좀 익히자고. 지금 보시면 A점이 3,4야. A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 A점이 3,4거든. 그런 다음에 B는 0,3이지. B가 여기 어딘가 있어. B점의 좌표가 0,-3이지.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거야. 여기가 지금 뭐냐면 Y는 1이거든. 그러니까 최단 거리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요게 길이라고 생각해봐. 길. 그러니까 실제 내신 보면 뭐 길 건너는 문제 유형이야. 요게 길일 때 길은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건너야 돼. 그러면은 경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 얘는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도착해야 되지. 그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간다는 거지. 요 길은 반드시 수직 방향으로 건너야 돼. 그럴 때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야. 그렇지? 그래서 길 건너는 문제. 우리끼리 표현으로 길 건너는 문제지. 유형이지. 요거는 풀이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중간에 길을 건너는 게 아니라 미리 건너는 거야. 미리 건너서 평사를 만들 건데 봐봐. 우리의 예상 경로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할 거지?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 얘를 요 길의 방향, 길의 지금 폭이지? 길의 폭이 얼마냐면 1이잖아. Y축 방향을 1만큼 내려볼게. 그럼 새로운 A'이라는 점 어디로 가니? 3,3으로 가겠지. 이렇게 1만큼 내려서 평행 이동시키는 거야. 그럼 이 순간에 이미 길을 건넌 거야. 여기에 건너야 될 요 길을 이미 건넌 거라고. 그럼 여기를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지금 찾을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지. 그럼 얘가 무슨 도형이 되니? 평사가 되지 않아? 우리 중2 때 뭘 배웠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아.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을 해. 그러면 얘 평사 아니야? 얘가 지금 뭐냐면 요 길이 같지? 그러면 평행하단 말이야. 그럼 얘가 평사가 돼. 그럼 결과적으로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잖아. 요거 더하기 요거를 나는 뭐로 해석하는 거야?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해석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최단거리는 뭐가 된다? 최단거리는 요 점에서 직선거리야. 그거에다가 요거 추가해 주시면 되지. 요게 바로 최단거리지. 되니? 그러니까 길을 미리 건넌다. 그럼 요 길이는 뭐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요거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요거 3이지? 3이고 이거 얼마니? 6이잖아. 1대 2대 루트 5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 3 루트 5가 되겠지. 3일대 6이야. 여기는 1대 2대 루트 5. 3 루트 5. 정답 얼마? 3
루트 5 플러스 1. 요게 바로 최단거리가 되겠어. 그러면 내신 시험이 봐봐. 숭이 문제 가볼까? 맨 마지막에 그 보충은 22번 보이지? 이거 나왔을 때 이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였단 말이야. 정답률이 전교에서 맞은 애가 없었어. 얘가 내가 알기로 정답률이 22번. 이거 볼게. 게다가 단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 길 건너는 문제 뭐 한다고? 미리 건넌다. 근데 그걸 약간 응용한 문제지.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볼게. A 지점이 여기 있어. A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고, 지금 도로의 폭이야. 도로의 폭이 하나가 20짜리고 하나가 10루트짜리야. 여기 20짜리가 이렇게 있어.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도로는 45도 방향이야.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렇지. 그 다음 B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대. 여기 B 지점이 여기 어딘가 있어. 요 폭은 얼마냐면은, 요 폭은 10루트이고, 요 폭은 얼마다? 20이다 이거야. 최단거리지. 그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횡단보도를 설치한대. 횡단보도는 당연히 얘들아 수직 방향으로 건너야 돼, 반드시. 횡단보도가 삐딱하게 가진 않잖아. 그러니까, 지금 A 지점에서 B 지점 가는 최단거리야. 그러면 얘부터 봅시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미리 건너다 그랬지? 내가 얘를, 지금 A 지점이 어디냐면은, A 지점의 좌표가, 어디니? 마이너스 90,50이지? B 지점의 좌표가 20, 마이너스 30이야. 그럼 길을 미리 건널 거야. 얘부터. 지금 이게 도로잖아. 원래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수직방향 가야 되잖아. 그거를 우리가 미리 건널게. 그러면 A를 미리 건너는 거지, 길을. 여기를 A'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좌표는 마이너스 90, 어디로 오겠어? 이 폭만큼 내려야 되니까 30이 되겠지. 되니? 길을 이미 건넜어. 이미 건넌 거야. 그럼 얘들아, 요 길은, 봐봐, 요 길은 이렇게 됐잖아, 길이.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가려면 요쪽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얘랑 수직이 되는 방향으로, 요 방향으로 얼마만큼? 10루트만큼. B'이라고 하는 좌표는 요 방향으로 길이가 10루트가 되게끔 이동을 해야 돼. 그럼 요 길이가 10루트가 되려면, 얘들아, 좌표는 어떻게 지켜야 되니? 요 길이가 10루트가 되면 1대1대 루트이잖아. 그러니까 요게 10이 돼야 되고, 요 길이도 10이 돼야 되지. 그러면 X좌표 10 깎아내리면 얼마? 10. 요게 될 거고. Y좌표는 10을 올려줘야지. 마이너스 20. 됐니? 이렇게. 그럼 B를 이쪽으로 이동시킨 순간 이것도 이미 건넌 거야. 이미 건넌 거야. 됐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길 건너는 거는 미리 건넌다고. 됐지? 그럼 끝난 거야. 이 문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미 길 건넜어. 얘도 이미 길 건넜어. 그 다음은 수직거리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총 구해야 될 길이는 뭐냐면, 요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어떤 길이? 요 길이. 이거 더해주시면 돼. 길 건너는 길이까지. 됐니? 그래서, 봅시다. 먼저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20이지. 20에다가, 요거 10루트이지. 10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A', B', 요 길이 더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야. 요 길이 구해볼게. 그러면 B' 얘잖아. A' 얘지. 그럼 얘에서 빼면, 얼마니? 100의 제곱. 루트에 100의 제곱. 그 다음에 얘에서 빼면 50의 제곱이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50의 제곱으로 묶어봐. 그치? 얘는 50 곱하기 2잖아. 50의 제곱으로 묶으면 여기는 2의 제곱 될 거고 여기 1 되겠지. 얘 50으로 나가지? 50 루트 5가 되겠네. 그러니까 정답 나왔지. 그러니까 정답은 요 길이가 50 루트 5. 이거에다가 요거 더해주시고 요거 더하면 정답이다. 이렇게 3개. 이거 전교에서 맞은 애가 없었어. 이게. 맨 마지막 문제이기도 했고. 근데 우리가 그 기본기만 알고 있으면 돼. 도로 건너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 미리 건너. 평행이동을 통해서 미리 건너놓고 최단거리 이용하면 되잖아. 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 다음에 뭐 할 게 많네. 19번. 19번 갑시다. 19번 요 문제는
그 출처는 이거는 EBS 올림푸스, 그 고난도 올림푸스에 있는 문제인데 그냥 그걸 그대로 내셨어. 19번 가볼게. 지금 둘레의 지속값인데 이거 봅시다. 얘가 그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에 P란 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요 도형의 둘레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 구하라 이거지. 그럼 P란 점이 막 여기 직사각형 내부로 움직일 건데 우선 요거 요 꾸부정한 것보다는 당연히 뭐가 최소가 되니? 직선거리 아닐까? 그치? 요거 더한 것보다는 당연히 요게 직선거리가 최소니까 우선 요걸 만들어 놓고 지금 문제는 P란 점이 당연히 여기 선상에 있을 때가 최소가 될 거야.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이거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물감 칠했다고 생각해봐. 우리 목표는 뭐니? 직선 형태로 펼칠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우선은 이렇게 한번 펼쳐봅시다.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봐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찍었어. 그럼 얘가 일로 오잖아. 이렇게. 되니? 내가 얘를 물감을 칠했어. 옆으로 확 찍었어. 그러면 여 길이가 일로 오잖아. 이렇게. 되니? 요 길이 같지? 물감 칠한 다음에 확 옆으로 찍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선 펼쳤지. 이거 더하기 이거를 나는 요거 더하기 이걸로 바꿨지? 이제 또 얘를 한번 해볼게. 얘는 위로 펼쳐볼까? 위로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얘를 위로 딱 찍어 올리면 얘가 어디로 찍혀? 여기 어딘가 찍히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요 길이가 요 길이 같잖아. 됐니?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이겠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놈을 다시 펼칠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올 거 아니야. 됐어?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막 물감 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직선거리 구하면 되잖아. 얘를 우선 이쪽으로 찍었어. 그럼 여기 같을 거고 얘를 위로 올렸어. 그럼 여기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일로 펼쳤어. 그러면 누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나는 요 길이를 요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걸로 바꿔 해석하겠다는 얘기지. 당연히 길이는 언제? 직선거리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직선거리일 때가 최소가 된다. 그럼 얘를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되겠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쓸 건데 우리 요 길이는 알고 있단 말이야. 세로의 길이는 쉽게 알 수 있어. 직사각형의 세로 두 칸이잖아. 그럼 봅시다. 거기 보시면 세로의 길이가 얼마래? 4라며. 그럼 요 길이는 얼마나 되겠어? 8이 되겠지.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 얘가 문제 아니니? 얘가 문제인데 얘는 직사각형에 봐. 요 하나에다가 잘 봐야 돼. 요 길이는 뭐와 같아? 요 길이. 지금 보면은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와 같지 않니? 느낌이 오니? 그렇잖아. 얘를 일로 펼쳤다고 생각해봐. 얘를 일로 찍었다고 생각해봐. 요 길이 같은데 요 길이가 바로 얘잖아. 되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요 길이는 직사각형 몇 개? 2개의 길이다. 그러니까 2개가 얼마냐면 가로가 7이니까 이 얼마? 14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서 정답은 뭐가 돼? 14에 제곱에다가 8에 제곱한 다음에 루트 붙여주시면 정답이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 갑시다. 얘가 제일 내가 보기엔 어려워. 요 문제가 21번이. 그러니까 요즘은 도형이동이 아주 어렵게 나와. 그래서 21번 가볼게. 요거 하고 이제 원 들어갑시다. 마지막으로 21번 보시면 원이 있어. 중심이 어디니? 0,1 반지름 얼마? 3짜리 원이 있어. 얘를 y축 마 1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야. 문제는 원이 있는데 중심이 0,1이면서 반지름 3짜리는 원이 있다는 거야. 얘가 지금 어디냐면 0,1이지? 중심이 0,1 반지름 3짜리. 여기 위에 어떤 P라는 점이 막 움직인대. P라는 점이 막 여기 원 위로 움직이는데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내렸어. 평행이동을 하고 난 후
그다음 y축 대칭을 했대. 예, 그치. 그럼 우리가 중심만 이동하면 되잖아. 얘가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겠지? 그치? 0,1이라고 하는 점을 어떻게 이동했냐면 y축 방향으로 마일만큼 이동했대. 그러면 중심이 어디로 가? 0,0로 가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뭐 했대? y축 대칭을 했어. y축 대칭을 하면 x의 부호를 바꿀 건데 중심이 그대로지. 0,0. 아, 그러니까 새로 이동되는 원은 중심이 어디로 간다? 0,0로 간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P란 점이 막 여기 위로 움직이잖아? 그럼 Q란 점은 여기 원 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지금 문제 봅시다. 1, 마삼하고 3, 루트 3이 있어. ABQ 면적의 최대 X좌표 구하라. 이거지. 아, 그럼 이거는 그래프 좀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봅시다. 이거 좌표축에 그려야 되겠다, 좌표축에. 왜냐면, 지금 봅시다. 0,1이야. 0,1이면서 반지름 3짜리지?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3짜리니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요게 최초의 원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동된 점이, 중심이 0,0이지. 여기서, 똑같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원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대략 그러면 이런 형태야. 중심이 0,0로 바뀌면서 1,0에서 이렇게 이동되는 거지. 봅시다. 그럼 지금 A, B점 찍어볼게. A, B점. A점은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1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원이 얘가 뭐냐면 x제곱 y의 제곱이 9란 말이야. 그러면 1, 집어넣었을 때 2루트 2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여기 어딘가 있네? 그렇지. 지금 문제가 이게 원 내부에 있는 점이네. A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3, 루트 3이지. 3, 루트 3이 여기 어딘가 있어. 여기 B점의 좌표가 3, 루트 3이거든. 지금 문제는 뭐냐면 A, B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Q란 점은 여기 빨간 원. 얘를 빨간 원이라고 해봅시다. 빨간 원 위로 움직이는 게 바로 Q란 점인데, 지금 문제가 넓이의 최대값이야. 넓이가 최대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많이 했지? 뭐냐면 중심에서 요 직선이라는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해지는 순간, 여기에 이제 Q가 위치할 때가 최대가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럴 때 P의 좌표를 구하래. Q의 좌표도 아니고 P의 좌표를 구하래. 예, 그럼 우선은 1차적으로 우리가 Q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 돼. 얘를. 그렇지. 그러면 Q의 좌표를 먼저 구할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하지? 좌표를 구해야 돼. 면적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의 좌표를 구하려면은 지금 봅시다. 원의 중심. 여기 중심 지나면서 이 AB하고 수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찾아야 될 거는 AB의 기울기야. 기울기 찾아볼게. 그럼 얘에서 빼면 2지? 그럼 얘에서 빼면 얼마니? 루트 3 플러스 3. 저 상당히 더러운데? 아, 1, 루트 3이구나. 그럼 기울기 다시 한번 해볼게. 얘에서 빼면 2지? 그래서 얘에서 빼면 2 루트 3. 그러니까 기울기는 루트 3이네. 그러니까 요거의 기울기가 루트 3이야. 그럼 걔랑 수직인 요놈의 기울기는 뭐가 될까? 요놈의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마이너스의 루트 3분의 1 되겠어. 그치? 역수 취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그치? 됐지? 그랬을 때 요 보라색 직선을 찾아볼까? 이 보라색 직선은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요거 되겠지? Q점 찾아볼게. 이 Q점은 요 원하고의 교점이야.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이 뭐였냐면은 X제곱 Y의 제곱은 9였지? 그러면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X제곱에다가 그 다음 이놈의 제곱이니까 얼마? 3분의 1 X의 제곱이지? 얘가 9가 나왔어?
그러면 3분의 4 x제곱이 9니까 x는 뭐가 되냐면 x제곱은 4분의 27. 그렇지? 4분의 27. 그 중에서 이 x값 교점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지? 교점이 요쪽 나올 건데 q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음수 쪽 찾아야 되잖아. 그치? 음수 쪽. 그래서 q의 좌표 한번 찍어볼게. 여기다가 루트 씌운 것 중에서 음수 이러면 되겠지. 그치? q점의 좌표 나왔어. 그러면 y좌표 구합시다.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요놈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x를 곱했어. 그럼 뭐가 되냐면 플러스 될 거고 2분의 3 되겠네. 이게 q점이야. q점 찾았지. 그럼 q점을 찾았으면 p점 나오잖아. p점은 봐봐. p점은 어떻게 됐어? 둘 사이 관계. p를 y축 마1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한 게 바로 그 q야. 그럼 거꾸로 이제 q를 아는 상태에서 p를 찾으면 되잖아. p는 얘를 우선 뭐하고 y축 대칭을 해볼게. y축 대칭을 하면은 그치, x의 부호 바뀌니까 우선 요게 되겠지. 이게 바로 y축 대칭을 하고 난 후에 모습이고 얘를 다시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하면 되지. 그러니까 답이 나왔지. y축 방향으로 플러스 1 해주시면 2분의 5 요게 최종적인 p의 위치지. 지금 문제는 x좌표만 걸어 있었네. x좌표 답이 나왔네 이미. 그치.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얘지. 내가 봤을 때. 됐어. 그래서 오늘 뭐 복습시험 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가 좀 더 쉬워. 다음도 도형 이동이긴 한데 다음 문제가 좀 쉽고 오늘 진도 나갑시다. 집합. 교재 안 받았지. 교재 없는 사람, 집합 없는 사람 다 있지? 야, 이거 답 찍는 PDF는 단톡방에 다 올려놨거든? 봅시다. 거기 우리 102페이지 가볼 건데 우리 개념 한번 수업을 하긴 했지.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조금 정리 좀 해볼게. 우리 집합은 크게 보면 두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그러니까 첫 단원이 뭐냐면 집합의 뜻과 성질. 오늘 할 거지. 집합의 뜻과 성질 요게 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이라는 파트가 있어. 딱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요즘 좀 추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합 문제가 조금 상당히 좀 난삽하게 나와. 어차피 중간고사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도형 쪽에 쏠려 있긴 하지만 아마 작년 기준 했을 때 중간고사 범위가 적게는 집합. 그치? 집합. 정말 많이 나가면은 명제 쪽에서 끊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중 자체, 중간고사의 비중은 도형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렇지만 집합에서 문제가 상당히 좀 난삽하게 나온단 말이야. 요즘 모의고사들이. 그래서 그거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 봅시다. 오늘은 여기 할 거야. 집합의 뜻과 성질. 그래서 봐봐. 첫 번째 나오는 개념이 그거잖아. 집합의 개념. 그렇지. 집합의 개념은 우리 첫 번째 박스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집합이라고 하는 건 이거야. 딱 키워드 하나를 잡자면 확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 큰 학생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될 수 있니? 없잖아. 키 크다는 기준이 불명확하잖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80 이상인 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그건 집합이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원소, 그치? 집합의 원소를 확정할 수 있느냐, 확정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집합을 가늠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돼. 그러면 549번 가볼게.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보래. 1번 되니? 100에 가깝다는 개념이 불명확하잖아. 안 돼. 몸집이 크다? 안 돼. 3번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되니? 되지.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 누구 있어? 2 있잖아. 2 하나. 그 다음에 축구를 잘한다? 불명확하지. 안 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지? 그러니까 집합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 누가 봐도 명확하게 구별 지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럴 때 우리가 봐. 하나의 내가 집합 예를 들게. 어떤 집합 A를 내가 6의 약수, 이렇게 6의 약수로 정의내려 볼게. 그때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해. 집합은 대문자를 쓰고, 대문자. 이 A라는 집합이 6의 약수래. 그러면 요것들에 6의 약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누구 있니? 1, 2, 3, 6. 그치? 1, 2, 3, 6. 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1, 2, 3, 6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랬을 때 요 객의 1, 2, 3, 6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용어 정리 먼저 해볼게. 얘를 원소라고 하지? 원소. 집합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대상들이지. 이제 걔를 원소라고 하지. 그럴 때 요 1이라고 하는 거는 A 집합의 원소지? 걔를 기호로 어떻게 정리해? 기호로.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A라는 집합의 원소다. 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이렇게. 3개짜리. 3개짜리. 그래서 요 3개짜리. 이 포크 모양이지? 우리 음식 찍어 먹는 포크 모양. 이 3개짜리. 걔는 언제 써? 원소하고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이걸 쓴다. 그러면 4라고 하는 거는 요 안에 있어 없어? 없잖아. 걔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지? 찍 그으면 된다는 얘기야. 되니? 그럼 다음에 이제 봅시다. 어떤 또 새로운 집합이 있어. 이 새로운 집합은 원소가 지금 2개야. 1하고 2밖에 없어. 그렇지. 그랬을 때 이 B 집합은 A 집합에 쏙 포함되지? 그렇지 않니? 1하고 2만 갖고 있어야 쏙 포함되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니? 이 B라고 하는 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에 포함된다. 2개짜리 사용하잖아. 이렇게. 2개짜리 사용해. 그래서 요 3개짜리는 원소하고 집합, 2개짜리는 집합하고 집합. 클래스가 다른 거지. 그치. 얘는 집합하고 집합 사이 요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2개짜리다.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유형 2번 가볼게. 유형 2번 관련해서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야. 집합의 표현 방법인데 3가지가 있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게 방금 했던 방식이야. 내가 유계약수를 표현하고 싶거든. 유계약수를 표현할 때 원소가 지금 1, 2, 3, 6 4개잖아. 그치? 걔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이지. 원소 나열법. 그치? A집합을 어떤 식으로? 하나하나. 1, 2, 3, 6 이렇게 나열하는 거. 그치?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요 2번째 방식. 조건 제시법이 있어. 그치?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좀 정형화된 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X바.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돼. X바. 이 X는 유계약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바라고 그린다고 해서 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얘가 바로 뭐냐면 요 집합의 원소야. 얘가 이 집합의 주체. 원소인 거고, 요 바 이하에 나와 있는 건 얘에 대한 조건이지. 조건 내지 부연 설명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많이 마주치게 돼 있어. 해석을 잘해야 돼. 중요한 거는 요 바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애가 원소다. 그거. 그 다음 3번째가 뭐가 있냐면, 미국 수학자가 있어. 벤이라는 수학자가 있단 말이야. 미국 사람. 다이어그램. 도형이지. 그러니까 기본 도형으로 그림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원이라든지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어. 보기 좋잖아. 그림으로 딱 그리면. 1, 2, 3, 6. 그지? 그림으로 그리면 딱 눈에 잘 들어오지.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거기 유형 2번 가볼까? 집합 표현 방법 보시면 3가지 있지? 첫 번째 뭐 원소 나열법, 2번째 조건 제시법, 3번째 벤 다이어그램. 그럼 요거와 관련해서는 553번 눈으로 우리가 풀어볼게. 553번 대표 문제. 지금 다음 중 그림과 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 집합 A를 조건 제시법으로 바꿔서 적어봐라 이거지. 1하고 5하고 9의 공통점 뭐니? 보기 봅시다. 보기를 보면서 골라봐야지. 1하고 5하고 9의 공통점. 정답 몇 번? 3번 아니니?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아니야? 맞지? 정답 3번이지? 뭐 어렵지 않잖아? 나머지 문제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유형 3번 넘어갑시다. 그 앞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거의 막 정해져 있어. 그래서 유형 3번은 그 집합의 종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집합의 종류지. 그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가 뭐가 나오니? 유한집합이라는 게 나오지. 유한집합. 두 번째가
무한집합이라는 게 나오지. 그 다음 세 번째가 공집합이라는 게 나와. 우리는 뭐만 알면 되니? 실제로? 얘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한계의 유한. 그러니까 뭐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거야.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야. 1억 개여도 상관이 없어. 카운팅만 가능하다면, 끝이 있다면 유한계야. 그치? 끝이 있는 애, 유한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한계, 이런 거 봅시다. 어떤 A라는 집합이 2의 배수야. 이런 건 끝이 있니, 없니? 없잖아. 2의 배수는 무한히 쭉 뻗어나가지.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무한집합이야.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우리 얘만 알면 되지. 공집합. 공집합은 뭔데? 이거 한문이잖아. 비어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비어있다. 그래서 집합이 비어있다. 우리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지? 예전에는 요 기호도 사용했어. 근데 개정 과정 거치면서 요 기호는 아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우린 요거 공집합. 알겠니? 얘는 집합이 비어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유형 3번은 그냥 패스할 거야. 집에서 각자 해보시고, 우리 유형 4번과 관련해서는 5, 6, 5번을 볼 건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때에는 중복되는 거는 무조건 한 번만 적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A란 집합이 있어. A란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 그치? 넘버는 숫자잖아. 넘버 오브 A야.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A 집합이 뭐다? 6의 약수 1, 2, 3, 6이다. 이러면 원소의 개수 몇 개니? 4개지.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봐봐. 그 앞부분, 집합의 앞부분에서는 내신 나오는 게 거의 다 똑같아. 우선은 5, 6, 5번을 볼게. 5, 6, 5번 보시면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이거야. 5, 6, 5번 갑시다. 그럼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2, 6, 10이지. 이거 원소,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이거 얼마? 3 아니야? 3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뭘 빼래? 요 집합이야.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니? 2개지. 3에서 2 빼라는 얘기잖아. 얼마? 1. 맞지? 그 다음 2번 가볼게. 2번 보시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넘버 오브 A. 그치? 얘가 0이면 A 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거 맞아 틀려?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대. 그러면 공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지?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걸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맞지? 얘도 맞아. 3번 가볼게. 3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이거는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니? 하나지. 0이라는 애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이 되겠지? 얘랑 얘가 같냐 물어봤어. 얘도 원소의 개수 몇 개? 1개잖아. 2라는 애 하나 있으니까. 얘도 맞지? 4번 가볼게. 4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얘가 있고 요게 있어. 요게 2야. 봐봐. 얘들아, 이거 요 집합은 원소의 개수 몇 개니? 여기 봐. 내가 이거부터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나오는 얘 있잖아.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공집합하고 같은 애일까 다른 애일까? 그거부터 알아야 돼. 다른 애야? 다시 한번 봐봐. 얘는 여기서 말하는 요 기호는 우연히 얘랑 생겨먹은 애가 다른 것 뿐이야. 얘는 다른 애야. 여기서 말하는 공집합은 집합이 원소 없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하나 있다는 얘기야. 걔하고 애가 있으니까 원소 몇 개니? 2개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4번도 맞아. 4번도 맞아. 그러면 남은 게 5번밖에 없잖아. 5번 가볼게. 5번 보시면 5번에 가장 중요한 지문을 정답 지문으로 했어. 봐봐. 5번 가볼게. 5번 보시면 얘는 이거의 기호는 뭐니? 방금 했던 거잖아. 공집합이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니야? 그럼 공집합은 집합이 비어있다는 얘기지. 원소의 개수 얼마? 0. 그 다음 거 가볼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얘는 방금 했잖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생겨먹은 애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그치? 우연히 얘랑 생긴 게 닮았을 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가 하나 있는 거지. 얘는 원소가 1인 거야. 그래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1 나오겠지. 5번에 틀렸지. 그럼 실제 내신 문제 한번 구경해볼까? 봐봐.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이걸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학생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신 문제는 거의 다 여기 집중되고 있어. 하나 예를 들어볼게. A 집합이 이게 있고 이게 있다고 봅시다. 그럴 때 내가 5개 물어볼게. 첫 번째, 이 5개의 참 거짓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봅시다. 우리가 아까 전에 집합이 비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이 비어있는 요거를 공집합이라고 해볼게. 그럼 내가 편의상 구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을 내가 네모라고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얘를 세모라고 해볼 거고 얘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첫 번째 거 참일까 거짓일까? 얘부터. 봐봐. 판단하는 방법은 3개짜리 사용했지? 3개짜리 사용했으면 얘를 뭐로 봤단 얘기야? 원소로 봤단 얘기야? 그럼 원소로 봤단 얘기고 원소 중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있는지 봐야지. 있어 없어? 누구니? 여기서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모를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잖아. 얘는 원소로 봤단 얘기잖아. 3개짜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됐니?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2개짜리 썼어. 얘를 뭐로 봤단 얘기니? 집합으로 봤단 얘기지. 집합. 그럼 여기서 얘는 누구에 해당해?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니? 집합으로 봤다고 그랬어? 얘 아니야. 얘가 클래스가 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네모지. 그렇지. 얘는 항상 참이야. 특히 얘는 항상 참. 좀 이따 하겠지만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항상 참이야. 애초에 거짓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 얘는.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3개짜리 썼어. 뭐로 봤단 얘기야? 원소로 봤단 얘기야. 그럼 원소 중에 요 괄호까지 포함해서 원소인 거야, 얘들아? 괄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있는지 봐야 돼. 있어 없어? 있지. 누구야?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지금 요 괄호까지 포함해서 이게 이 자체가 원소라고. 괄호까지 포함해서. 알겠니? 네 번째는 참일까 거짓일까? 2개짜리 썼지? 2개짜리 썼으면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본 거지. 그럼 이거가 좀 이해가 되려면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봐. A란 집합이 있어. A란 집합이 1, 2, 3, 6이야. B란 집합 아까 전에 얘기했어? 1, 2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었니? A라는 집합하고 B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렇게 되지. 이거는 인정하잖아, 너희들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어떤 B라는 집합이 있는데 걔는 얘만 하나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2개짜리니까 얘가 이런 집합인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니? 이걸 맞춰야지 정확히 이해한 거야. 얘는 셋 중에 누구니? 세모. 맞아, 세모야. 얘지. 얘를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인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여기서 얘는 누구를 의미하겠어? 동그라미 의미하는 거 아니니? 집합 기호까지. 얘를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지. 되니? 그래서 요거 좀 이해 잘해야 돼. 항상 헷갈려 하는 게 이게 공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신 문제가 다 여기서 집중돼 있어. 그치? 헷갈리는 거. 이해를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거기 뒤에 581번 봅시다. 요거 한번 해볼까? 581번. 답을 내봅시다, 이거. 581번.
정답 나왔네. 몇 번 나왔을까? 5번? 5번 나왔어. 5번 나오면 제대로 한 거야? 다시 한번 볼까, 우리? 봅시다. 정답 5번이야. 3개짜리 썼네. 3개짜리. 그럼 얘를 뭐로 봤다? 원소로 봤다. 그럼 이렇게 생겨먹은, 이렇게 생겨먹은, 이 자체를 봐야 돼.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있는지. 얘 있잖아, 얘잖아. 그치? 기억 참이지? 두 번째 볼게. 뭘 썼니? 2개짜리 썼어. 얘 뭐로 봤다는 거야? 집합이지. 집합. 그럼 여기서의 얘는 누구니? 요 두 번째 얘 아니야? 얘를 하나를 갖고 있는 어떤 집합인 거잖아. 얘도 참이 되지. 어떤 비란 집합이 있는데 얘만 원소로 하나 이렇게 달랑 갖고 있는 애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디귿번 갑시다. 2개짜리 썼어. 그럼 얘를 뭐로 봤다? 집합으로 본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누구누구를 요 두 놈이지. 얘하고 얘를 담고 있는 어떤 C라고 하는 집합을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요 2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 거야. 그럼 걔는 A에 포함되잖아. 그치? 얘도 맞지? 리을번 갑시다. 2개짜리 썼어. 얘는 여기서 말한 얘는 누구니? 얘잖아. 얘 하나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지. 집합 기호까지. 가볍게 할 수 있죠. 되니?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안 내. 뭔가 좀 그치? 혼동할 수 있는 것만 시험에 낸다고. 어차피 앞부분에서 얘들아 하나밖에 못 내. 하나밖에 못 내는데 거의 막 고르는 문제가 비슷하다고. 알겠니? 다시 앞으로 와서 그래서 유형 5번 가볼게 이제. 유형 4번은 얘들아 그냥 할 수 있지? 유형 5번을 볼게 내가. 유형 5번 관련해서는 새로운 집합 구하기지. 572번을 볼 건데 얘는 빼먹지 않으면 돼. 572번 요거 봅시다. 새로운 집합을 탄생을 시킬 건데 A라는 집합이 원소가 몇 개? 3개. 1, 2, 3. 됐니? 그럴 때 이 조건 제시법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 돼. B집합 가봅시다. 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바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스몰 a는 이렇게 돼 있고 스몰 b도 이렇게 돼 있어.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럼 요 b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누구다? 바를 중심으로 앞에 있는 얘가 원소지. 요 놈이 바로 뭐냐면 b집합의 원소들이야. 원소들이고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봐봐. 이거잖아.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a집합에서 하나 가져와라 이 얘기고, 마찬가지지. 스몰 b도 a라는 집합에서 하나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가져오고 여기서 하나 가져와 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더하라 이 얘기잖아. 걔가 바로 원소니까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빼먹지 않으려면 표를 만들면 돼. 그치? 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 안 빼먹어. 봅시다.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을게. A로 가능한 거 누구 있니? 1, 2, 3. B로 가능한 거 누구 있니? 마찬가지로 1, 2, 3. 됐지? 여기서 하나 뽑을 거고 여기서 하나 뽑을 거잖아. 같은 애 뽑아도 돼. 상관없지? 그럼 제곱들을 더하래. 그럼 요거 제곱하시면 1, 4, 9잖아. 요거 제곱해도 마찬가지로 1, 4, 9지? 그러면 더하면 얘는 2가 될 거고 5고 여기 10. 얘 5가 될 거고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3. 맞나? 계산이? 그 다음에 얘는 10이 되지? 13. 그 다음에 18 이렇게 되지. 제곱들의 합을 구했어. 제곱들의 합을 구했고 아까 전에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 중복되는 원소 몇 번 적어? 한 번만 적는다. 그러면 요 집합 B는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볼게. 2, 5, 8, 10, 13, 18까지 총 몇 개? 6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원소들의 총합 구하라. 이것들의 총합 구하면 되지? 총합은 56. 그래서 유형 6번은 뭐 했으니까 숙제를 좀 보시고 유형 6번에서 580번이라든지 581번을 별표 치셔야 돼. 걔가 자주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유형 7번 가봅시다. 집합 간의 포함 관계지. 집합 간의 포함 관계는 몇 개짜리? 2개짜리 쓴다고 그랬지? 2개짜리 사용하고 요거와 관련해서 요거는 그냥 숙제로 넘길게.
오히려 그 유형 8번이 더 중요하니까 유형 8번으로 내가 보도록 할 거야. 여기서 589번을 갈 건데 부등식 형태로 등장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번 기말 준비하면서 부등식 했잖아. 항상 경계값 포함 여부 신경 써야 돼. 네, 그래서 589번으로 내가 한번 볼 건데 589번 갑시다. 589번 보시면 A집합은 어떻게 돼 있니? X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고 B집합은 X바, X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고 집합 C는 이렇게 돼 있지. 집합 C는 X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우리가 이제 부등식 문제니까 수직선으로 한번 풀어낼 건데 지금 요게 성립이 됐으면 좋겠어. A가 B에 포함되고 B는 또 C에 포함되는. 그러면 요거 봅시다. A부터. A는 6이지. 6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게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C 한번 먼저 구해볼게. C는 3이야. 3보다 크거나 같아. C 여기 있잖아. 3.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 근데 B의 위치 봅시다. B 위치가 어디 지켜야 되냐면 B는 C에는 그렇지. B는 A는 담고 있어야 돼. A가 얘잖아. 요 부분은 담고 있으면서 얘한테는 포함돼야 돼. 그러면 C의 대략적인 위치는 여기 어딘가 지켜야 되지. 요 3과 6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지켜야지만 얘는 담고 있으면서 얘한테는 포함되는 관계 있잖아. 그러니까 A는 우리가 1단계는 뭐냐면 러프하게 잠자고 그랬지. 3에서 6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경계 포함 여부는 조금 신중하게 가자 그랬잖아. A가 6이 될 수 있니? 6이 되면 돼. 빨간 애가 얘 흰색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돼? 그렇지? 근데 A가 만약에 6이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 A가 6이 되면 여기가 뻥 뚫리면서 경계가 안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잖아. 그럼 빨간 애가 흰색을 못 담지? 흰색이 경계 들어간 애고 빨간색은 경계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A가 6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3은 어떻게 돼? 3. A가 3이 되면 여기 뻥 뚫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그렇지? 흰색이 빨간색을 담고 있으면 되잖아. 3은 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계 포함 여부만 조금 신경 쓰면 돼.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그 다음에 유형 9번 가볼까? 집합의 상등. 이거 하고 조금 끌었다 할게. 집합의 상등 봅시다. 우리가 상등이라는 거 고등수학에서 많이 등장하지? 뭐 복수호수의 상등, 뭐 무리수 상등 막 했잖아? 집합의 상등도 나오고, 우리가 함수 들어가면 함수에서 또 한 번 나와. 여러 번 나와. 그래서 집합이 서로 같다 이 얘기거든? 어떤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서로 같다 이 얘기야. 어떤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같대. 그치?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A가 B에 포함되고, 이거. 동시에 B가 A에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으면 A 두 개의 집합이 같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하나만 해볼까? 599번 한번 해볼래? 599번.
간단하게 답 나오지 않니? 지금 봐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대.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뭐냐면 원소들이 각각 같으면 돼. A 집합이 3하고 얘야 원소가. 그럼 이거 요 2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B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해석하면은 얘가 원소인데 이 X는 뭐냐면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거든. 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얘란 얘기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하나의 근이 우선 3이기 때문에 여기다 3 집어넣어봐. X 대신에. 그럼 3 집어넣으면은 9-3B 빼기 15 우선 0 나와야 되겠지? 우선 근이 돼야 되니까. 그 3B가 얼마니?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우선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2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B 값을 찾았으니까 여기 2X 될 거고 마이너스 15는 0이지? 그러면 인수분해가 5하고 마3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3하고 마이너스 5가 나오잖아. 그 마이너스 5가 얘가 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1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5가 되면 돼. 2A가 6이니까 A는 3. 그치? 뭐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집합의 상등 개념은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서로 포함하는 관계에 있으면 집합이 서로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뭐다? 원소가 각각 하나씩 다 같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집합 그 앞부분이고 잠깐 끊었다가 오늘은 부분 집합까지만 할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는 부분이 오히려 시험은 많이 나와. 그래서 잠깐만 끊었다가 오늘은 유형 16번까지 할게. 딱. 잠깐 쉬었다 합시다.